네, 17번째 강좌의 주제는 헬스, 보건입니다. 이게 사실 퍼블릭 헬스가 돼야 되는데, 뭐, 개인의 위생이나 그 건강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의 또는 집단의 그런 그 건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헬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보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퍼블릭 헬스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아이콘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제 뭐 적십자죠. 적십자가 있고 이게 보통 병원을 갖다 나타내죠. 그다음에 heart, 그죠? 심장을 갖다가 지금 이 그런 보건의 그런 대표 이미지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시는데 내용을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health, 그러니까 이제 공중보건이죠. 그런 효과를 증진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행동경제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760만 명의 그런 5세 이하 아동들이 피할 수 있었던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5세 이하라고 특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5세가 지나면 사실은 이제 사망률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5살까지 살아남으면 그 이후에는 사실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어도 이 5세 이하의 그런 아동들이 사실 특히 면역이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5세 이하 아동들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런 그 보건 관련 지표로 삼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개국들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이런 질병들이나 그 다음에 영양 상태를 갖다 예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치료 방법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런 치료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냐면 모유 수유, 이게 breast feed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엄마 젖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백신 접종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분만하는 것도 이제 보통 개도국에서는 여성들이 혼자 분만을 하는데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경구 수분 보충요법, 이거 이제 설사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살모넬라나 이런 그 식중독균이 들어가면 이제 약한 경우에는 이제 설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너무 설사를 많이 하면 탈수증이 걸려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경구수분 보충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ORT라고 얘기를 합니다. Oral Rehydration Therap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 보면 지금 뭔가 타고 있죠, 물에다가. 이게 뭐냐면 설탕하고 소금하고 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뭐 저렴한 방법으로 설사로 인한 탈수증을 갖다가 완화할 수 있는, 그죠?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식수위생, 그 다음에 인프라 예산 투입이 크지 않은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모기장, 말라리아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모기장을 갖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말라리아로부터 이제 사망하는 경우를 갖다가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그 행동 경제학도 이런 보건 성과 증진에 그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어서 합리성이 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을 기반으로 행동하거든요, 사람들은. 그죠? 세일리언트하다고 그랬죠, 눈에 띄는 거. 그게 이제 1장의 내용,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그런 그 automatically, think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에 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성질 중에서 보건 효과를 갖다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회적 승인, 사회적 규범 그 준수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게 think socially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장 내용이었고. 세 번째, 사람들은 상황을 해석하는 심성 모형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이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3장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행동 경제학이 보건 성과 증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건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런 심리적인 편향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 하에서 그런 보건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건강 증진 방안이 있다고 이제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 건강 관련 그런 정보 캠페인에 있어서도 정보 자체만큼 사회적 규범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그런 정보, 행동 규칙이라면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보건 향상 캠페인은 사람들의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게 하고 사회적 규범을 작동시키거나 변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당신의 건강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정보를 주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그러한 행동을 지지할 것이다, 박수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장에서 얘기했던 뭐 recognition,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역시 이 보건 쪽에서도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 보건 분야에서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성공적인 보건 캠페인, 지금 뭐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행동을 갖다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캠페인의 구성 요소, 성공 요인이 뭐냐? 지금 6가지를 갖다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정보 그 자체, 그죠? 여러분들의 행동이 건강을 나아지게 할 것이다. 뭐 효과나 효능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 그러면 이렇게 그 건강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걸 갖다가 시연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모형화,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같이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손 씻는 방법들을 갖다 모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도 잘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 이외에도 뭐 곰새마리 노래를 갖다 부를 때까지 손을 씻어라 뭐 이렇게 간단한 거, 그죠? 이렇게 모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 방법, 그죠? 에 관련된 것인데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갖다 제거시켜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죠? 위에 그런 보건 행동을 하기로 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으면 하다 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소요되는 그런 재료, 행동하기에 필요한 그런 재료를 갖다 제공을 해야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재료들을 갖다 물질적인 재료를 갖다가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6번째 방송 매체를 갖다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또는 인쇄물, 라디오, TV 등을 통해서 지지의 배경, 이유를 갖다가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런 보건 캠페인이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그 얘기한 그 성공적인 보건 캠페인의 예를 갖다가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2016년에 행해진 그런 보건 캠페인의 예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에도 보이는데 지금 이게 이제 트라이스클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 이제 동남아에서는 뚝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보건 캠페인 홍보 포스터를 갖다 붙이고 돌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 ORS라는 거하고 아연, 징크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 이제 그 같이 들어간 그런 그 경구 수분 보충염을 갖다가 이제 홍보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이제 2006년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도시 거주자의 75%, 농촌 거주자의 60%가 경구 수분 보충염으로 설사를 갖다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뭐 되게 뭐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소금이에요. 소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설탕까지 주면 더 좋고. 그래서 이게 이걸 갖다 이제 ORS라고 합니다. ORS라고 그러는데 이게 솔트예요. 아까 이게 T가 테라피였고 여기 이거는 리하이드레이션 테라피예요. 오럴 리하이드레이션 세라피가 아니라 여기서는 솔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 소금 이외에 여기에 더해서 구하기 쉽고 저렴한 아연을 갖다 같이 공급해서 그 어린애들의 그런 심각한 설사로 인한 사망을 갖다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DM이라는 게 있죠. 디렉트 마케팅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마케팅 채널 내에서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DM이라고 하는데 이 DM을 갖다 활용해서 홍보 그림이 들어간 접시를 갖다 뵙고 여기서는 지금 홍보 그림이 들어간 그런 포스터를 갖다가 이 뚝뚝이에다가 트라이스클에다 붙였죠. 그죠?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보 그림이 들어간 접시를 나눠줬대요.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의 참여 및 그런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야외에서 그런 정원에서 모임도 갖고 그다음에 모범 사례들, 롤 모델들을 갖다가 연극이나 TV, 라디오, 드라마에서 방송을 시켰대요. 그러면 그 등장 인물들이 이런 그 ORS를 갖다가 이제 소금을 먹고 그다음에 아연을 갖다 먹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의 드라마를 갖다 또 방송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인력거나 트라이스클에 광고를 갖다가 부착을 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대요.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연 사용량이 0%에서 75% 이상으로 증대했다는 거죠.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보건 행동이 변화된 사례로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보건 분야에 있어서 심리적인 편향,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의 그 보건 변화 행동에 있어서 이런 것도 심리적 편향하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방금 봤던 대로 이 보건 캠페인에 있어서는 이 대중매체를 갖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소신 및 건강 관련 행동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예가 모유 수유를 한다든가, 두 번째 흡연, 그다음에 HIV 검사를 갖다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모유 수유, 브레스트 피딩은 이게 사실 그 아주 그 저렴한 비용으로 유아의 건강을 갖다 증진하는 방법이에요. 자연스럽죠. 이게 이제 이 모유 수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엄마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모유에 특히 이제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초유 처음 나오는 우유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뇌 발달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갖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라는 방법으로 이제 대중매체를 갖다가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층의 모유 수유에도 이제 특히 효과를 갖다 봤다 그러고, 물론 이제 체계적인 평가는 없었지만 사회 관계망, 소셜 네트워크를 갖다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두 번째 흡연율과 관련해서도 이 저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갖다가 활용했다고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이제 많이 평가가 되었는데, 특히 젊은층 및 금연을 갖다 지도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갖다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하고 부모들을 장기적으로 활용하였다. 문제는 뭐냐면 금연이나 흡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갖다 가져왔다고는 뭐 볼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HIV, 에이즈죠. 에이즈 검사. 그러니까 선천성 면역 결핍증. 그걸 갖다 이제 HIV라고 그러잖아요. 에이즈. 그죠? 이제 HIV 같은 검사를 갖다 사실 많이 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20개의 캠페인을 갖다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종료 후에는 또 장기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들을 갖다 대중매체를 갖다 좀 더 이용해서 이 캠페인을 갖다 했는데, 이 캠페인 자체뿐만 아니라 행동 변화를 위해서 그런 지역 또는 공동체의 그런 노력이 동반되었을 때만 효과적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대부분의 캠페인은 단기적이에요. 계속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또 부정적인 또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마약 캠페인에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이걸 갖다 암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마약이 수용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오히려 그 마약이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냐면, 마약과 관련된 그런 해약에 대한 그런 건강 정보는 무시가 되고, 사회적 규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는, 뭐 마리아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미국에서는 마리아나는 마약 취급도 안 되는데, 이게 마리아나가 위험한 게 뭐냐면 중독성은 없지만 덜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 마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 마리아는 마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마약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것들에 대한 정보는 그냥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캠페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마약을 갖다 이렇게 마리아나 마약을 이렇게 많이 해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캠페인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갖다 활용해서 보건 그런 성과를 갖다가 이제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마약 캠페인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보건 캠페인은 잘못된 질병 관련 심성 모형을 갖다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성 모형 자체가 메시지를 갖다 보내도 이걸 갖다 걸러내고 들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에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빈곤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아이들이 설사할 때 물을 먹이면 더 설사가 심해진다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런 심성 모형은 어떤 거냐면, 설사는 물이 새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물을 더 마시면 물이 더 새요. 더 악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물 마시는 건 나쁘다라는 심성 모형을 갖다 멘탈 모델을 갖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그래서 ORS 아까 얘기한 대로 Oral Rehydration Salt, 그죠? ORT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설탕을 갖다가 넣으면. 그래서 수돗물을 갖다가 더 마시게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걸 갖다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심성 모형을 갖다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캠페인만으로는 이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유명인들을 갖다가 예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그 담배 흡연과 관련된 건데,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그 전 대통령, 브라질의 전 대통령인 룰라 다 실바라는 사람이 2011년에 후두암, 그죠? 예, 목에 이제 암이 걸리는 거죠. 오랫동안 흡연 때문에 후두암이 걸렸다는 것을 갖다 이제 직접 나와서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대요. 그죠? 이분이죠. 룰라 다 실바라는 분이. 그래서 이후에 이게 금연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금연법 입법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전 대통령이, 브라질 전 대통령이 내가 후두암을 갖다 담배 걸려서 많이 걸렸어라고 얘기한 시점이고, 그 위에 이제 인터넷 검색어를 갖다 보니까 급증했다고 그래요. 이 담배 금연 관련 그런 검색 급증,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금연을 하기 위해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랬다 다시 물론 다시 줄어들긴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4주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인들,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보건 관련 그런 대응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심성 모형을 갖다 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영향 또는 사회적 관계망 또는 대중 매체를 사용해서 보건의 그런 보건 행동을 갖다 변화시키는 방법을 봤는데, 이 방송 매체를 갖다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이제 방송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소문으로 보건 서비스질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갖다 한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경로당에 가면 이제 할머니들끼리 어느 병원에서 잘 낳게 한다, 침을 잘 놓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 갖다 말씀 많이 하신대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건강이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어디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느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개도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탄자니아 예를 갖다 들고 있는데, 그 담당 의사가 다른 의사를 갖다 소개할 경우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갖다 듣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새로 오는 의사, 소개받은 의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 사람이 좋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사는 누가 좋아라고 했을 때 교집합 둘 다 이제 오케이라고 한 부분만 가운데 환자가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학습을 갖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특히 병을 고쳤다, 누가 병을 고쳤다 그러면은 소개받은 의사를 갖다 찾아가게 된다고 해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병을 더 잘 고칠 수 있는 의사를 갖다가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입소문으로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또 나은 의사를 갖다 찾아가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보통 3,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 따라서 이렇게 병 자체에 대한 그런 정보 이외에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빨리 잘 찾게 해주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빨리 적절한 의사결정을 갖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변화는 과정이다, 사건이 아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한 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걸려서 변화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이런 보건 서비스의 질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 변화, 그죠? 행동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아까는 심리적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편향과 그다음에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봤다면, 이게 의도라고 보면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행동을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의사, 병원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갖다 습득을 해도 항상 그에 반응해서 그런 보건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런 아연 섭취에 있어서 방글라데시 캠페인을 했는데 75%가 이제 교육을 갖다 받았다고 해요. 2년 후에는 캠페인으로 75%가 이제 아연을 갖다가 이제 섭취를 했는데, 2년 후에는 35%만 아연을 갖다 섭취하게 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응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캠페인을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통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건강 행동을 갖다가 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도 감염된 혈액균에 감염될 위험을 갖다 알고 감염 시의 위중함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검사를 하려면 일찍 퇴근해야 되고 병원에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도 알고 있거든요. 즉 사람들은 보건 행동을 할 때 혜택과 비용을 갖다가 같이 고려한다는 거예요. 즉 아주 작은 비용으로 심각한 질병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그 혜택을 갖다 무시하거나 비용을 갖다 과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를 갖다가 너무 좁은 틀로 그죠? 창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용을 갖다 너무 이제 혜택을 갖다 너무 작게 본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갖다 들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를 갖다 반영하기. 뭐 예방 접종 및 HIV 검사에서 검사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갖다 어떻게 프레이밍 할 건지 틀을 짤 건지.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 변화에 장애가 되는 것을 갖다 제거하기.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가격하고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그런 장벽이 있다면 장애가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장애가 된다면 그걸 갖다가 비용을 낮춰주거나 제거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공동체 수준의 그런 행동 모형을 갖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조건부 현금 이전 CCT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Conditional Cash Transfers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건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책무성 메커니즘을 통해서 약속을 하게 하고 그걸 갖다 강제로 지키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다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지 또는 보강, reinforcement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지금 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정보들을 갖다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inforce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번 장에서도 sporadic reinforcement라는 얘기를 했었죠. 간헐적 보강, 그죠? 강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한 그런 피드백을 갖다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활용하는 것이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건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 의도만을 묻는 것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의도하고 행동하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가 KAP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따가 할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하고 HIV 검사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갖다 하는 그런 예를 갖다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같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 걸릴 확률이 적다 하고 독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독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거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첫 번째 거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프레임이고 이익 프레임이고 두 번째는 손해를 예방한다는 수동적인 프레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익이 된다는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이 이익 프레임이 예방 행동을 갖다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덕티비티 전장에서 볼 때는 이 프레임이 이 손실을 예방하는 프레임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정적인 경우에는 손실 프레임이 더 크고 이게 지금 보건 분야에서는 이게 이익 프레임이 더 그러면 효과적인가? 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예방 행동 같은 경우엔 그런 건지 보건 행동이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여기에선 지금 이 보건 쪽에서는 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프레임이 두 번째 프레임, 손실 프레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뭐 손실 프레임 프레임을 갖다 얘기하면서 마치 손실 프레임이 항상 효과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된 다음에 그런 프레임을 갖다 적용해야 된다라고 뭐 저번 장 끝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죠. 모든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그런 법칙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보건 분야에서는 손실 프레임이 오히려 이익 프레임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그런 연구 결과를 갖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우리가 대학 수능 시험 성적을 갖다 무료로 보낼 수 있는 대학의 숫자를 3개에서 4개로 늘린 효과를 갖다 봤죠. 그죠? 더 일반적으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프레임, 이게 opt-in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opt-in, 그죠? opt-in 안으로 들어가서 선택을 하는 거.
그다음에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나 일부러 뺄 수 있는 프레임, 이건 opt out이다. 선택을 갖다 제거시키는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opt-in 프레임이냐, opt-out 프레임이냐 두 개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예방 서비스가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비용이 작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방 서비스를 opt-out, 좀 뭐예요? 기본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싫은 사람만 빠지게 하는 것이 그런 프레임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선택으로 주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서비스에서 옵트아웃의 예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가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물어보지도 않고 환자의 그런 심박과 체온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안 하겠다고는 몰라도. 그다음 외과 수술할 때도 환자가 부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동의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의사의 그런 권고가 기본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HIV 검사도 옵트아웃이 많이 시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WHO가 어떤 걸 했냐면 결핵 환자들을 갖다 대상으로 이 결핵 환자들은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으로 HIV 검사를 갖다 싫다고 하지 않는 한 HIV 검사를 갖다 받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 예방의학에 특히 이런 옵트아웃 기본적인 그런 선택을 그런 그 기본으로 하는, 그죠? 옵션으로 하는, 기본 옵션으로 하는, 디폴트로 하는 그런 그 방법이 많이 활용되어 있고 잠재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 행동의 의도하고 행동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수용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건 뭐냐면 이 가격, 그죠? 비용이죠. 비용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행동이 도입되는데 가장 중요한 장벽이 이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 가격, 비용을 낮춰야 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은 이 교환 가치 이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0이거나 완전히 공짜죠. 아니면 거의 공짜일 경우, 0이 가까울 경우, 특별히 이게 바로 임계값, 임계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사람들은 많은 보건 상품을 구입하게 되지만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사용하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예를 갖다 보면 이게 케냐하고 잠비아하고 인도였는데, 케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충제, 그죠? 구충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케냐의 다른 사례는 뭐냐면 그 배드넷, 모기장이죠. 모기장을 갖다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쿠폰, 그죠? 그 다음에 좀 분홍색은 빨간색은 뭐냐? 분홍색은 이게 주황색이죠. 주황색은 뭐냐면 케냐의 식수 소독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빨간색, 완전히 빨간색은 뭐냐면 그런 케냐의 그런 진료소에 있어서 클리닉에 있어서 모기장이고, 그다음에 파란색 이건 뭐냐면은 역시 잠비아에 있어서 그런 식수 소독약, 그 다음에 연두색은 뭐냐면 인도의 그런 그 비누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게 X축은 뭐냐면 제품의 가격이거든요. 2009년에 미국 달러로 좀 표시된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갖다 구입하여서 쓰게 되는 그런 비율을 갖다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가격이 0일 때는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런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이게 떨어지는 정도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이 위에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위에 거는 이거는 뭐냐면 케냐의 그런 케냐 가정입니다. 가정의 모기장을 갖다 공급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좀 덜 떨어지죠. 덜 빠르게 떨어지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가정의 그 모기장은 사실은 더 가정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라도 사용을 갖다 하려고 하는, 잘 떨어지지 않는, 그죠? 구입하는 비율이 유지가 더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또 같은 모기장인데, 케냐에서 모기장인데 그냥 진료소에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정보다 뭐 진료소면 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더 돈을 덜 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 떨어지는데 요거를 갖다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충제, 모기약, 식수소독약, 비누와 같이 같은 그런 제품들의 가격하고 사용률 관계가 뭐냐면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그죠?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리면은 0에서는 많이 쓰는데 공짜로 주면, 근데 가격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올리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용률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가격이 두 가지 신호를 갖다 제공한다고 합니다. 낮은 가격은 구입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니까 즉 떨어질수록 반대로 떨어지면은 팍팍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용량이. 그죠? 두 번째, 공짜고 무료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또는 거의 무료는 이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갖다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공짜로라도 나눠주려고 하느냐, 그런 사회적 규범을 갖다 반영한다고 한다는 거죠. 특히 제품의 가치를 모를 때 사용해보고 판단할 기회를 갖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 또는 거의 무료는.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공짜 모기장하고 지원을 받아서 저렴하지만 돈을 낸 그런 모기장을 갖다 비교해보면 공짜 모기장을 갖다 받은 그 가구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짜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더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공짜인 경우에 모기장이 아이들한테 더 필요하다. 오죽하면 이거 갖다 공짜로 줬겠느냐? 더 중요하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서 줬다고 사람들이 사회적 신호를 갖다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인 경우에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단기적으로 무료인 새로운 기술을 갖다 받아들이고 가치를 알게 되는 이후에는 가격 지불 의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가격에 따른 그런 가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한 후 결정하라고 하면 공짜로 받을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치가 있는데 공짜라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공짜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가치가 있는데 공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즉 무료에 반응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사고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토매틱한. 문제는 이제 공짜일 경우에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낭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그죠? 공짜로 받았으면 이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히 공짜보다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치료약의 경우에는 지불의사가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완전히 공짜로 주면 이게 약이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가격을 갖다 받긴 받는데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을 갖다가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지불의사가 높은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 공짜보다는 최소 비용을 갖다 지불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즉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이라든지 프라이즈죠, 그죠? 대중의 칭찬, 그죠? 대중 매체 등을 활용해서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갖다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거의 공짜에 가까운 그래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이런 다음의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건에 중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거나, 두 번째, 파급 효과, 정외 외부성.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경영 정보론 시간에 배웠죠. 네트워크 이펙트, 그죠? 파급 효과가 있고, 그죠? 파지티브 피드백이 있고, 그다음에 공짜가 아니면 수요가 적을 것이고, 네 번째, 공짜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양비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무료로 하거나 무료에 가까운 그렇게 이제 보건 사업을 갖다가 유인책을 갖다 제공한다 그랬는데, 가격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무료여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현금 지급이나 책무성을 갖다 부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전에 진찰과 같은 예방 서비스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조건부 현금 지급, CCTS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Conditional Cash Transfers라는 겁니다. 조건부로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천 진찰을 하면은 현금을 지급하고, 산천 진찰을 하지 않으면은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죠? Forfeit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급을 하지 않는, 몰수한다, 박탈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CCTS가 겉으로 보기에 일반적인 그런 경제적 유인 산업처럼 보이지만 수혜자들은 흥미로운 형태를 갖다 보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접종 사업에서 많은 부모들이 적어도 한 번의 백신 접종을 했지만 여러 번 접종해야 효과가 있는 경우에 끝까지 접종을 갖다 완료하지 않았대요. 따라서 자녀들에게 끝까지 면역 주사를 갖다 맞게 하면, 완료를 하면
어머니에게 콩과 접시를 갖다 공짜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현금이 아니라 이제 물건을 갖다 준 거지만 비슷한 거죠. 그랬더니 완전히 끝까지 접종하는 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서비스의 가치를 알지라도 이게 맞으면 좋은 거 알지라도 많은 부모들이 한 번 정도 접종하여 부분적으로 면역력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됐어라고 끝까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보건 행동을 갖다 마치도록 하는데 현금 지급이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뭐냐면 책무성을 갖다 부여하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디바이스를 갖다가 발동을 시키는 거죠. 이걸로 이제 행동 변화를 갖다 유도한다는 거예요. 얘는 필리핀에서 이제 금연하는 건데 이제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금연 약속을 갖다 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제 계좌에 예금을 갖다 시킵니다. 그래서 금연이 실패하면 이걸 갖다 이제 몰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1%가 참여를 했고 34%가 약속을 지켰대요. 금연을 했다는 거죠. 이게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연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성공한 거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른 그런 프로그램보다 금연 프로그램보다 성공률이 3%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 행동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사회적인 접근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묻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건 서비스 이용하겠느냐 의도를 물어보면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행동까지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까지. 그래서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잘 일치를 하죠. 그렇지만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맞게 자신의 소신을 갖다 조종하기 때문에 사실을 갖다 기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는지를 말해주긴 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사실은 말해주지 않죠. 그래서 행동보다는 의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식, 태도, 실천이라는 게 있죠. KAP,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그죠? 이게 지식, 태도, 실천이죠. 을 활용한 그런 설문 연구들이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명백한 방법들을 잘 제시하지 못한대요. 이 이유는 뭐냐면 KAP 그 설문 방법론이 뭐냐면 습득된 지식이 실제 태도의 변화와 나아가 행동의 변화, 실천까지 이루어낸다는 그런 개념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지식, 태도, 실천으로 이어지는 단방향성,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실제 인간의 행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 태도,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단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밑에와 같이 서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식이 물론 지금 것처럼 태도에 영향을 주지만 태도가 또 지식에 영향을 주죠. 기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식이 실천에도 영향을 주지만 실천이 다시 지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그죠? 그 다음에 태도하고 실천도 역시 방향성이 단방향성이 아니고 양방향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인간의 그런 영향을 갖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형태의 설명이 지금 이제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의 그런 KAP가 사실 그런 인간의 행동들을 갖다가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에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KAP에 따르면 의도가 있으면 실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보건에 있어서 예방적인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끝까지 마무리 짓지 않는 형태를 갖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예방 접종을 해야지 완전하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1회 또는 2회만 하는 등 하다 마는 거죠. 즉 행동의 변화를 갖다 의도를 하지만 습관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그들의 좋은 의도를 실행할 에너지 또는 초점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다 겪는다고 해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속하여 장기적 혜택을 갖다 누리게 됨을 단기적으로 드러나게 세일리언트하게 보여주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통상 먼 미래의 혜택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장의 효과를 갖다가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든 게 아프리카의 HIV 치료, 이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라는 게 있는데 ART라고 합니다. Anti Retroviral Therapy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 환자들보다 더 열심히 치료를 갖다 받는 것이 나타났대요. 왜 그럴까? 왜 선진국보다 더 치료를 갖다 많이 받을까를 봤더니 이는 아프리카 환자들이 처음 치료를 받게 될 때 이게 병증이 이제 이미 심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를 갖다 받으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병증이 심하기 때문에 따라서 ART의 효과를 더 조속히
단기적으로 빨리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즉 효과가 매일매일 두드러질 때 지속적 장기적 치료 참여가 더 용이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갖다 우리가 활용해 보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치료를 갖다 받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치료 지시를 잘 따르도록 리마인더, 그러니까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메시지 같은 걸 보내서. 그래서 이제 그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방법이 뭐냐면 휴대폰을 통해서 환자들과 문자로 병원 방문 일정 및 방법들을 갖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다음의 상황에 있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상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과 같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갖다 보내주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치료를 갖다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병원 방문 일정을 알려줄 때, 그죠? 다음 언제 병원에 와야 돼라고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우리나라도 이거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환자들이 개인에게 보냈다고 느낄 때,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보낸다고 느끼면 반응이 작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의 메시지 빈도인데, 그 다음에 단어의 선택, 내용이 환자와 관련이 있을 때, 나 개인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더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경우에 매일 HIV, ART 받으라고 먹으라고 보내기보다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다른 사람이 있지 않고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라고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상기시키지 않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매일 너 이거 약 먹어야 돼 라고 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너 약 먹어야 돼 라고 상기시켜주는 거하고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이 가장 뭐예요? 그렇죠. 90% 이상의 그런 반응을 그러니까 따른 그런 효과가 50% 이상 거의 뭐 지금 50한 한 2% 정도 되겠네요. 그런 가장 높은 그런 효과를 갖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도 요새 그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송 교수 예를 갖다 보면 여러분들 재난 문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매일 문자가 오는데 그 신규 환자 발생했다고 여러분들 지역에 이게 매일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겁나서 보다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무시하죠. 그죠? 또 왔어? 그리고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상기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 행동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습관을 갖다 들이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공동체 수준의 그런 반응을 갖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보건 서비스의 경험이 긍정적일 때 또는 공동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할 때 느끼는 만족감하고 유사하다고 해요. 따라서 치료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 공동체 수준에서 치료를 갖다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이제 수용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를 갖다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큰 보건 문제인 야외 배변. 이게 이제 오픈 데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밖에다 똥 오줌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냥 야외에서. 전 세계 25억 명이 불결한 그런 이것 때문에 위생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약 12명의 사람들이 야외에서 배변을 갖다 아직도 하고 있고 이런 불결한 위생 환경은 빈곤층 보건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에 150만 명의 그런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식수, 이게 물로 흘러 들어가니까 불결한 위생 및 생활에 이것 때문에 기인한 그런 설사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 배변은 설사로 인한 그런 영양분 흡수 방해 및 관련 질병으로 발육장애, 스턴팅이라고 얘기하죠. 로 이어지고 육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성장을 갖다 저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는 야외 배변 근절을 위해서 야기되는 질병 정보를 제공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갖다 지원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안적 방법, 이 Community Led Total Sanitation (CLTS라고 하는데 이게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위에 정보 제공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것 지원하는 것 위에 공동체 그런 보건위생 인식을 갖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즉 뭐냐면 사회적 규범 변화로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다음에서 우리가 상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 CLTS를 어떻게 했느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조력자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개발 협력자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갖다 방문해서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 모이게 한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고 수치스러운 발걸음, 워크업 쉐임이라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야외 배변 장소에 이제 가자고 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을 일부 담아서 밥그릇 옆에 놓아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파리가 막 오겠죠. 그래서 들키기 시작하면서 밥그릇과 배변을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밥을 드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이전에 그런 배변과 음식이 떨어져 있어도 파리가 오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역겨움이라는 그런 감정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외 배변에 대한 그런 혐오가 공동체의 그런 규범이 되었고 같이 다 모여서 갔으니까 적은 지원으로 야외 배변이 근절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대규모로 또 확대가 됐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CLTS가 작은 규모로 시행됐지만 2007년에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시행이 됐답니다. 결과는 오른쪽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인도의 케이스고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케이스인데 인도가 더 높았죠. 옛날에 이게 84% 정도 됐는데 11%가 줄었대요. 야외에서 배변하는 게 11%가 줄었다는 건 뭐냐면은 84%에서 0.89니까 이게 7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11%가 줄은 거예요. 지금 84%에서 11%가 줄으면은 이게 75%가 되는 거고 이게 포인트로 보면 9% 포인트가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11%가 줄었다는 게 뭐냐면 9% 포인트가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퍼센트 포인트하고 퍼센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84%에서 75%로 11%가 줄었는데 이게 포인트로 보면 9%가 9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얘기할 때 9%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11%가 줄었다는 게 9% 포인트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7%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44%였는데 이게 7%가 줄었다는 건 0.93 갖다 곱하면 41%라는 얘기거든요. 즉 뭐냐면 이게 몇 프로 줄은 거예요. 44%에서 41%니까 3% 포인트가 줄어든 거예요. 그죠? 7%가 줄어들었다는 게 3% 포인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는 7%, 인도에서는 11%가 더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야외 배변을 미안합니다. 이외에 이 CLTS가 기존 화장실 건립을 갖다 사업을 갖다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면 인도에서는 화장실 건립 사업과 연계되어서 화장실 건립이 20% 포인트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기 24.2%에서 44.1%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포인트. 20% 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3% 포인트가 증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야외 배변을 갖다 근절시키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LTS가 이렇게 공동체 수준에서 그런 반응을 갖다 이끌어내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런 보건 종사자들 편향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 개인의 보건 종사자들의 그런 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 수준에서 일을 갖다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환자, 의사, 간호사 및 다른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공동체 양호사, 커뮤니티 헬스워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마을 주민 중에 한 사람을 갖다 건강관리요원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양호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그런 가구 구성원들의 그런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 간에 그런 치료 방법을 찾고 처방을 끝까지 따르게 하고 처방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럼 왜 그러면 서비스가 질이 낮아질까? 그죠? 이건 이제 물질적인 그런 유인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잘 훈련된 그런 보건 종사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편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증이나 조건, 진찰, 치료를 갖다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라도 간단한 규칙을 갖다 사용하는 휴리스틱을 갖다 사용하게 되고 이 때문에 이제 편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박 효과, 프레이밍 많이 들어봤죠. 휴리스틱의 가용성 휴리스틱, 대표성 휴리스틱 이런 거 봤죠. 그다음에 과신 편향, 오버 컨피던스 바이어스,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등이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보건하고 관련된 그런 편향들이 있는데 우리 다음에서 예를 갖다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보건하고 관련된 편향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진단 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이그노시스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멘텀이라는 건 뭐냐면 물리학에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한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물리적 속성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이죠, 관성.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건 쪽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번 진단을 내리면 다른 사실이 관찰되어도 기존 진단을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그죠? 이게 정박효과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근본 귀인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편향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병증을 질책하면서 다른 원인을 갖다가 찾지 않으려고 하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그 병의 이유를 갖다가 계속 고집하는 그런 편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 편향이라는 것도 있죠. 젠더 바이어스. 이건 뭐냐면 근거 없이 성별을 질병의 요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 편향. 이거 아웃컴 바이어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진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최선의 결과가 기대되는 대로 그냥 진단을 갖다 하는 그런 편향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향들을 갖다 이제 계속 보면 이 보건 분야에서 보건 종사자들이 가질 수 있는 편향을 계속 보면 조기 종결 편향이라는 게 있죠. 프리머추어 클로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확신하기 전에 그럴듯한 진단이 나오면 그냥 조기에 그냥 진단을 갖다 종결해 버리는, 그죠? 더 이상 뭐 더 심각한 병이 아닌 것처럼 그런 진단을 내려버리려는 그런 편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능 편향, 이 visceral bias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환자를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너무 빠르게 발생 가능한 결과를 갖다 배제하는 그런 편향입니다. 특히 성병이나 나병, 문둥이병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이런 그런 혐오병 환자 또는 낮은 계급 등의 그런 기피 계층 환자일 때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그 불가촉, 그러니까 언터처블이라고 그러죠. 손을 댈 수 없는, 그죠? 불가촉 그런 그 계급이 있는데 이건 계급도 없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여성을 갖다 집단 강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 진단하기 저기 뭐라 그럴까 상대도 하기 싫어하죠, 의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증 환자들은 병원 방문을 갖다 꺼리게 되고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갖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인도의 그런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에는. 또한 위와 같은 편향을 갖다 인지하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과 행동에 간극이 있을 수가 있어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반 정도가 환자한테 손을 갖다 대려고 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뭐 체온, 호흡률, 그다음에 심박,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모르고 진찰을 한대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고, 적절한 과정을 설명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행동을 갖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최고의 의사들이지만 최선을 갖다 다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된대요. 그래서 기술이나 지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식과 행동 간의 간극을 줄이는, 그죠? 의도하고 액션하고 실천하고 간극을 줄이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진 훈련에 있어서 지식 증진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훈련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정책 또는 개입을 갖다 고려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본 것 같은 그런 편향들, 보건 종사자들의 편향을 갖다 제거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그 보건 종사자들이 그런 치료하는 수칙,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규칙을 갖다 준수하도록 그런 보건 종사자들한테 상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의료진에 대한 그런 사회적 기대를 상기함으로써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0여 개의 그런 연구 결과를 갖다 보면 이러한 질의 향상은 금전적 유인 때문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탄자니아 예에서는 도시 지역인데 이제 동료 의사들이 방문해서 그냥 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고 그냥 말을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질이 그냥 향상을 했대요. 새로운 정보 제공도 없었고 물질적인 금전적인 유인책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방문해서 너희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상기시킨 것만으로도 그런 그 서비스의 질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의료진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료 의사들이 방문하여 새로운 기대치를 갖다 전달하거나 기존의 그런 기대치를 상기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의료진 또는 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강제로 수칙을, 치료 규칙을 지키라고 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 기대를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공동체 의료에 진 마을 건강 요원들의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 보건 종사자를 갖다 채용할 때에도 그 의료인의 규범 및 품질 보증을 갖다 준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종사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의료 인력들에게 그들의 그들의 행동의 환자들 복지에 대한 영향을 갖다가 상기시켜주고, 당신들이 잘못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열심히 하면 살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 영향을 상기시켜주고, 동료들 간의 평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상기시키면 의료 서비스 품질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그런 동료들이 정한 규범에 반응하고, 이는 일종의 그런 직업의식,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업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직업의 의식을 어떻게 고취시킬 것인가, 많은 연구에서 이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요인이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을 갖다 높이면 금전적인 그런 유인, 보너스를 갖다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르완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일견 성공화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 금전적인 유인 이외에 자율성, 책무성, 팀원들의 인정, 외부 동료들의 의견, 이 같이 제공되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증거에 따르면 의료진들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되는 것, 예를 들어서 간단한 선물, 뭐 책이나 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선호, 큐, 그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여기에 잘 반응한다고 합니다. 7장을 갖다 우리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그런 사회적 인정을 보여주는 감사패나 포상, 별 몇 개의 의사, 3스타다, 4스타다, 이런 식으로 저기 호텔들도 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5성급이다, 4성급이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감사패나 포상이 이것만으로도 의사들이 이제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과를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학의 그런 표준 이론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이 사회적 유대감을 갖다 돋보이게 해서 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건 분야를 갖다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동적, 사회적 프레임으로 세 가지로 생각한다는 걸 이해한다면 보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치료법을 갖다 검색할 때 등 정보의 가치를 갖다 물론 이제 높게 평가하지만 때로는 정보의 제공만으로 행동을 갖다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대치, 그다음에 승인을 돋보이게 하는 세일리언트 하게 하는 그런 프레이밍 효과는 사람들이 예방치료에 잘 반응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하고 행동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책무성 부여장치, 커미트먼트 디바이스나 상기시켜주는 것 등이 이러한 격차를 갖다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대치나 직업 정신을 일깨우는 것 또한 의료의 품질을 갖다 높일 수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 때 환자들은 이를 알고 더 신뢰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장 보건, 공중보건에 대해서 보건과 그 다음에 이런 농촌개발 개발 협력의 그런 그 방법들, 성과를 갖다 제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